저는 이게 언제 사고가 터질 거라고 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정도 후면 이제 막 현장에서 그런 관련된 물건들이 이제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이제 이슈화가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물건이 사고 물건인지도 모르고, 예. 물론 또 그때가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런 법령 다 아실 정도면 그분이 변호사하고 있어야겠죠. 오늘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배정 기준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머릿속에서 다른 법령이 막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한 번에 딱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일반인들한테 헷갈린 이유가 언론에서 표시해서 언론의 기사로 표시되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법령에서 표시하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한 개 한 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받으려면 어떤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변경되면서 이제 또 이런 새로운 규정, 새로운 규정, 새로운 규정이 막 생겨났거든요. 막 생겨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막 새로운 게 생겨나기 전에 큰 틀이 잡힌 것. 그래서 97년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서울시를 가지고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가서 하든, 뭐 요즘은 참 지방 안 가는 편이지만, 부산을 가서 하든, 전주를 가서 하든, 먼저 서울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서울시 거를 한번 한 3, 4일 정도 수업을 깊이 있게 한 다음에 다시 각 지역 걸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서울시 거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시도에서. 그래서 큰 틀에서 서울시 거를 할 건데, 그게 아마 지방도 다 똑같겠죠. 제가 한 10년 전에는 다 시도별로 다 조례를 다 검토해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안 해봐가지고 지방에 갈 일이 없으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다 거의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똑같은지, 그리고 왜 이게 서울시 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왔는지를 좀 보여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잠깐 좀 엉뚱한 얘기, 어, 좀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하고 좀 가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지금 들어가도 될 타이밍이냐. 저는 제가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딱 두 가지를 정말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가 재개발이고, 재개발은 제가 97년부터 지금까지 95년에 시작을 했지만 95년, 96년은 뭣도 모르고 했고, IMF 딱 겪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97년부터 정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재개발이 한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 밥벌이가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 있는 것들,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재개발 아파트 막 이런 게 뜨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뭐가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때 공부한 게 NPL. NPL은 정말 비 올 때 공부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이제 남학신을 팔아야 되고, 비가 오면은 어 이제 우산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만 공부하면 부동산 업계에서 그냥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돈을 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기가 나빠질 때도 돈을 버는 타이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도 돈을 버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려는 타이밍인지 나빠지려는 타이밍인지, 이게 어느 쪽으로든 간에 뭔가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하는 건데, 이 확신의 문제에서 가장 명확한 거는, 그게 NPL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가장 명확한 사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 뭐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NPL, 경매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저마저도 진짜 이 업계 제가 30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저점인지 언제가 고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뭐 경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분이 저보다 이론은 약하겠지만.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뭐 찾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매도 타임이 고점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도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숙제를 안고 있는 건데, 근데 이보다 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더더더 확실한 거는
이 확신의 문제가 누가 확신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시대가 확신하는 과정에 내가 거기서 따르려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확신한 거냐.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확신이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그 확신이 넘어온 거라면 난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신의 문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내가 갖는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린 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지루하고 난해하지만 항상성 있게 쌓여가는 이 지식들이 이거 있어야지만 이게 확신이 있지 않을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청약통장을 가지고 일반 분양 받는 거랑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 받는 거를 자꾸 혼동스러워해요. 완벽하게 개념이 다른 건데. 그래서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 이 부분과 분양 대상이 이다 아니다 이 부분과 분양권을 준다 안 준다 이 부분, 입주권이 있다 없다는 전혀 다른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분양권, 뭐 입주권, 분양 대상, 분양 자격, 권리 산정, 합산, 뭐 지분 쪼개기, 물딱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위에 입주권이라는 표현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게 다 재개발 쪽에서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입주권도 사실 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세법에서도 재개발의 조합원 권리를 입주권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판례에서도 보면 입주권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법령에서는 조합원의 지위권 양도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무한 권리, 무한 책임을 그 지위를 사고팔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 권리 중에서 한 부분,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딸려온다고 보는 거지, 그냥 입주권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그 입주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 조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의결권, 그 다음에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권, 또는 공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동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권리들이어서 입주권 하나만 딱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분양권도 아니죠. 조합원들은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조합원은 뭐가 맞냐면 분양 대상이냐 분양 자격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맞는 거죠. 그런 걸 따질 때 권리 산정이냐 권리 합산이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고요.